막바지 티정클입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2019년 하반기 취업 시즌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직 취업을 위한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모두 힘내시고 성공 취업이 잘 안 되신 분들 중 이미 한 번 이상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이라면 무엇이 내용상 미흡했는지, 무엇을 보완하고 어떤 준비사항들을 보강해야 할지 되돌아보셔야 할 것이며, 새로 도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저와 같이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터득하시어 새해 다가오는 취업 시즌에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목표하시는 대로 취업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작성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언급, 강조해왔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내용들을 활용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최적화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주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력 내용, 성장 과정, 성격 및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executive summary 또는 커버레터, 경력자가 작성해야 할 자기소개서,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작성. 오늘은 우선 지원자의 능력 내용을 기술하는 자기소개서 이력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이력 내용을 기술하는 이력서 부분과 자기소개서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화면상 자료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의 구성을 예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력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거짓된 정보를 이력 내용에 기재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입사 취소도 가능하도록 인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유의할 내용은 학력, 경력 사항에 있어서 첫 번째, 누락된 내용이 없이, 두 번째, 기간을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 번째, 최신 내용을 제일 상위로 하여 과거 내용을 하위 방향에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이후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월 단위까지 맞추어 마스터 기록을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대 생활, 연수기간 등을 포함하여 학력과 기타 경력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수를 했다든지 휴학, 휴직을 했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학력 또는 경력 단절이 발생한 시점인지를 인지하고, 언제든지 동권 관련 질의를 받더라도 정확히 납득할 수준의 답변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과 같은 자리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던 질문을 갑자기 받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져 버리게 되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경험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력에 있어서 알바, 인턴 등의 경험도 빠지지 않게 기재하도록 하며,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 중 본인의 역량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경력에 포함시켜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내용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의 일, 업무들을 수행한 것인지와 이를 통해 본인이 얻었다고 판단되는 역량들을 연계해서 기술하는 것입니다. 연수 항목도 반드시 해외 연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 항목에 기재할 만한 중요한 것이 없다면 외국어 학원을 다녔던지 OA 관련 외부 교육을 받았다든지 하는 내용이라도 포함하여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중 영어의 경우 오픽 또는 토스 등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한 평가 점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능력 수준은 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상, 중, 하 구분 자체가 애매하거나 본인의 실력이 공인 점수 대비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중 이하로 낮춰 기재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상, 중, 하의 의미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주관적 절대가치이므로 왜 그런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오픽, 토스 등의 성적이 너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라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 영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관이 영어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자기소개서의 내용 및
질문 가능한 내용을 미리 영어로 작성해보고 암기해서 영어 실력이 부족하지 않게 보이게 하는 방법과 아예 중으로 낮춰서 기재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지원하는 직무가 영어 실력을 전혀 중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 처리될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일단은 상으로 기재하고 영어 질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OA 능력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활용도를 묻는 것인데 입사 직후 기초직무 수행 시 필수사항이므로 역시도 상으로 표시해서 제출하시고 만약 본인 스스로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입사 확정 후 출구 전까지 OA에 대한 실력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OA 능력에 대해서는 전체 채용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대학 과정을 마쳤고 재학 중 각종 리포트나 PT를 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OA 능력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외에 업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가점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비주얼 베이직이나 C++, HTML, 자바스크립트 등과 같은 언어 계열, 포토샵, 에펙, 프리미어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같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또는 EORP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일반 OA 능력과 차별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직무에 따라 합격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양식에 해외 연수, 해외 경험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해외여행을 쓰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수련, 업무,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입출국했던 사항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군 경력의 경우 국가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입사 지원 시 군 미필이며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군 복무를 위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회사는 휴직기간 중 급여의 일부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군 경력에 있어서 일반 전투보직이 아닌 행정, 작전, 정보 등의 보직을 이수했다면 이는 중요 경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교로 재직했다면 가점은 없더라도 리더십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사항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워드 프로세스 자격과 같이 사무관리 기술 분야, 국가기술 자격이 있다면 업무 수행에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정 없다면 태권도 유전 자격이라도 기재하여 양식상 공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비용 넣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조언해드립니다. 실제 그런 자격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지원자 본인이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원회사에 따라 이력 내용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력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주어진 업무 수행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대기업보다 중견, 중소기업일 경우 이력 내용의 당락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편입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 대비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담당 실무자의 업무 영역, 수행 권한 등이 더 넓고 크게 주어지는 편이며 그런 업무들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입사 후 경과 시간이 짧은 시점부터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력 내용 작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력 내용은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기재 요령이나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과 같은 내용은 없는 편입니다. 작성 시 동일 폰트와 항목별로 동일 폰트 사이즈를 사용해서 통일된 이미지로 작성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G영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